두나무와 네이버가 왜 얘네가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할까에 네.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쪽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쪽 씬에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있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현재 거래소 순위가 4위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거래소 1위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업비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나무의 업비트가. 네, 그렇습니다. 네. 한창 김프 많이 했죠. 네네. 네, 김치 프리미엄이 네. 상당히 붙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바이낸스를 제치고 잠깐 1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쪽 씬에서는 이 업비트에 대한 그 네임밸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어디랑 맺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맺을 데가 없어요. 이거를 뭔가를 확산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런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1,700만 명의 유저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함께하면 한꺼번에 이제 확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 지금 독자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에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조 정도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가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병해서 상장하게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그 힘을 같이 이제 해서 이제 50조 정도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을 상장을 시켰죠. 네이버 웹툰을 상장을 시키면서 경험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뭔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승인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규제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업비트가 그 KYC 규제를 조금 어겨서 이제 지난번에 뭐 좀 제재를 좀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나무 측에서는 불복을 해서 억울하다 해서 다시 항소를 하고 지금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 굉장히 이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불편해요. 왜 정부는 왜 그런 거에 맨날 불편해하는 건가요? 불편하고 네.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모 회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도 물론 하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진짜 제도권의 이제 느낌으로서의 이제 규제 당국의 시선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내부적인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바라보는 시선과 내부 정책에서 이제 그 정책을 만들 때 기업들이 발언하는 그 발언 그 강도와 이 신뢰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이번 달 내에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이제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아니면 12월 연내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법안을 제정을 하고 뭔가를 이제 할 때 발언권이 훨씬 더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결국 두나무는 좀 우산이 필요한 거네요. 큰 우산이. 그렇습니다. 네. 큰 우산도 필요하고 네.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AI를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가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네이버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뭐 만들고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 코인 자체를 좀 만들고 이제 시도들 많이 해봤지만 사실 그 이쪽 씬에서는 네임 밸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해시드랑 뭐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두나무와 직접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얘네들도 이제 슈퍼 앱, 금융 슈퍼 앱을 만들겠다. 라는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진 의장이 이제 차기 리더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송치영 의장,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을 차기 리더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같은 과
예, 같은 학교 같은 과입니다. 선후배 8년 선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실 송치영 회장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계속적인 이제 약간 멘토 역할을 조금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치영 의장을 차기 리더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이미 좀 알고 계셨던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알려진 내용인가요? 어떤가요? 뭐 약간은 알려진 내용인데 뭐 뇌피셜인지 아닌지 뭐 여쭤보는 겁니다. 완전 뇌피셜은 아니고요. 아, 네. 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증시에서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을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네이버라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중인 건가요, 지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제는 네이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네이버가 될 것이냐, 카카오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많았죠. 네. 그런데 지금 두나무와 합병이 정말로 되게 된다면 이거를 이제 막을 자가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은행권이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 스코어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압도적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압도적 사업자 이제 과점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보고 잘 이제 대처를 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이 두 거물이 합쳐진다는 거는 거의 뭐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합병을 한다. 좀 너무 과한 요 거 아닙니까? 정도 수준까지 산업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렇죠. 네. 예, 뭐 구글과 코인베이스가 합병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국내산으로. 그렇죠. 네. 국내산이죠. 약간 태무 국내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진 않고요. 태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저-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저기 그 둘이 그러니까 네이버 지금 사요 말아요가 제일 그러니까요. 오늘도 궁금한 것 6% 올랐고 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합병 발표하고 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 반등이 탄력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합병의 주주들이 뭐 과연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 노이즈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레벨이 아닐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합병 법인에 대해서 이제 실적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지금 1,000억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6천억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두나무가 1조 7천억의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1조 1,086억입니다. 예, 1조 1,860억이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고요. 이걸 합병 효과를 네이버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네이버가 2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1조 2천억이 추가가 돼서 3분의 1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3분의 1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